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8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미국 3대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 받아서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간은 오후 10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인으로 3월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 하락한 2,71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9% 하락한 8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금요일 치고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떨어지는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어제 흔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포탄을 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갑자기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흔들렸지만 그냥 해프닝처럼 이제 벌어졌고요. 다시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주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시 수일 내에 며칠 내에 또 다시 침공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기는 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박스권 내 정도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며칠 내에서 전쟁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상한가를 땡겨 올려갖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다. 이거는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처럼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렇게 발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려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세력들은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차익 실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확실시하다면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폭등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지금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쟁은 안 난다는 얘기고 오히려 세력들은 그 이슈에 물량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차익 실현. 물론 다시 얘기는 불거지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어제 조정받으면 올라가겠지만 어제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6,500억 가까이를 샀는데 투자자별로 보면은 여기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죠. 투자자별 쪽으로 가면은 이쪽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쪽에 있네요.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제 6,500억을 샀고 기관들이 4,300억을 샀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꽤 많이 샀거든요. 어제 전쟁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샀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선반영해서 그 폭락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봐도 지금 2,700을 잘 지지해주고 있죠. 쉽게 무너지질 않죠.
과거 같았으면은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빠졌다 그러면 미국이 2% 넘게 빠졌으면 우리나라 벌써 2% 먼저 빠지고 지금도 3% 가까이 빠지고 종가 가서는 뭐 코스닥은 더 빠지고 뭐 4%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잘 버팁니다. 잘 버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괜찮은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으로 전쟁 난다면서 흔들린다면서요. 지금은 사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슈 나오면 더 사는 거예요. 이전에서 여기 있을 때에서는 팔아야 된다. 무슨 얘기, 뭐 좋은 얘기가 나오든 뭐 나쁜 얘기가 나오든 어쨌든 이거는 시장을 하락하는데 먹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던지고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거꾸로 봐야 돼요. 지금은 악재가 나오면 그거는 먹어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800과 2,850에서 2,900까지는 열려있는 상승폭이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철저히 박스권 시장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고 우리나라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다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힘의 에너지로 보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을 때서 단기가 지금 힘이 실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상방향으로 열려있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이전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흔들면 사야 되는데 근데 봤더니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미쳤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일단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11만 명도 곧 돌파한다라는 장중에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5만 명 돌파하면서부터 해서 이제 10만 명 간 거고 10만 명 돌파하면 조만간에 20만 명 갈 거고 20만 명 가면 조만간에 또 40만 명 갈 거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기하급수적이에요. 5만 명에서 10만 명 갔으면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아니고요. 10만 명에서 30만 명, 30만 명에서 100만 명 가는 게 이게 기하급수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비례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여행을 못하게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최근에서 나왔듯이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도 지금 거리두기 완화를 하려고 했었으나 고작 한 게 1시간 늘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오미크론 감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망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하루에 막 10,000명씩 사망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사망자가 100명대에서 200명대로 이게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숫자의 어느 정도는 약간은 따라가는 흐름은 나올 거라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세력들이 세력들이 붙어 있어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진단키트를 얘기했냐면 앞전에 거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력들이 이번에 한탕 해먹을 것 같아서. 주식은요,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처럼 전쟁 이슈로부터 해서 이런 걸로 흔들어댈 때에서 저 앞에 있는 저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저께 그저께 해서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흡기 질환이고 이게 별거 아니거든. 그렇죠? 오미크론 감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움직이느냐? 세력들이 돈 넣고 땡겨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력들은 그 이슈를 가지고 막 땡겨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가장 지금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종목들도 시장에 정신 차리면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하니까 이따가 리뷰할 때에서 제가 지난주 계속 진단키트 관련주들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안 죽었다 했는데 역시 아직 안 죽었어요. 오늘도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될 건지 좀 싼 그리고 거래에 실려 있는 종목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편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려도 괜찮은 시장으로 보인다. 악재가 나면 오히려 지금은 사야 한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삼성 SDI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엑세스바이오 0.5%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다음날 편입된 엑세스바이오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5.2% 수익을 달성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랩지노믹스가 11.7% 수익률 성공했고요. 다음날 편입된 엑세스바이오 6.1%, 다음날 편입된 바이오스마트는 4.4% 성공했습니다. 자, 어제 편입된 네페스는 시장이 빠지면서 파란불 켭니다. 개별정보 총 누적 수익률 47.8%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나노엔텍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나노엔텍입니다. 자, 나노엔텍도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얘네들도 뭐 해외에서 이미 인증을 받고 뭐 이렇게 판매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는 있는데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면 진단키트 나노엔텍 찾아보면 지금 최근에서도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있다. 기사를 찾을 수 있어요. 2월 달 기사입니다. 지금 2월 18일이잖아요. 2월 6일인가 2월 7일 날 기사인데 거기 기사 찾아보면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98%인가? 99%인가 98%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찍으면 다 팔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국내분 파는 거 팔고 해외분 파는 거 팔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오늘 엑세스바이오도 아까 강했는데 이 엑세스바이오도 식약처에서 어제 기사 나온 겁니다. 어제 그 자회사의 제품이 진단키트가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등록이 됐다. 근데 제가 이런 이슈들이 하나 생길 거랬죠. 왜냐하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편의점에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그럼 열흘이면 10만 명 발생을 하죠. 그 물량을 못 맞춰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제품들이 동이 났습니다. 근데 10,000명 되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5만 명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0만 명으로 바뀌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진단키트의 그 수량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러면 그 식약처에서 다 등록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거래에 실려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실적이 되는 애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 공장 가동률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쪽은 제품이 팔린다.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다 지금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꼬물딱지거나 제품이 상태가 안 좋거나 해외에서도 인증도 못 받거나 안 팔리는 종목들은 공장이 안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나노엔텍 진단키트 찾으면 기사에 나와요. 공장이 98%, 95%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월 달 기사에 보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기술력도 있고 누군가가 막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식약처에서 이제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등록을 이제 기술력이 있는 애들은 풀어. 왜냐면은 수요를 못 맞추니까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 식약처에서 등록을 해주는 이슈들이 하나하나 생길 텐데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도 어제에서 식약처에서 등록을 했으니까 다른 이제 기업들도 다른 종목들도 그런 이슈에 맞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 패턴적으로나 차트로 보나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앞에 거래 있는 실린 종목들은 안 움직이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다 지금 EDGC도 지금 계속 아까서부터 덜덜이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거래가 실리면서 계속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거 넘어가면은 그 다음 쫓아가는 종목들 앞전에 거래 실려 있는 그 다음에 많이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이런 애들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률이 90%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나노엔텍은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거니까 잘 한번 차트 한번 보시고 있다가 말씀드릴 때 공략하시면 되고 하여튼 진단키트가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종목 5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 화면이 나갔는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시장하고 종목만 볼 거니까. 자, 그럼 일단은 차트로 월요일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자, 랩지노믹스도 많이 못 간 종목이긴 해요. 지금 바닥에서 있고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 저점 자리에 있고 얘도 거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보다 뭐가 좀 약하냐면 예를 들어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바이오스마트는 얘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왜?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봐봐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봤을 때에서는 랩지노믹스보다는 얘가 먼저 튈 가능성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은. 그래서 앞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까? 아닐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집 세력이라고 하는 거여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EDGC가 폭발할 때까지 얘네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죠.
EDGC가 지금 거래가 계속 실리고 있는데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흐름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도 엊그저께 상한가 간 상태에서 급락 나옵니까? 급락 안 나오죠. 모양 만들고 있는데 EDGC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듯이 EDGC 이렇게 한번 올라갔죠. 그리고 고점에서 버티더니 지금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녹십자 MS는 요쯤에 있는 위치에 있는 모습이라 보면 되고 지금 그 EDGC는 이미 벌써 녹십자 MS보다 몇 단계 더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고점을 돌파하고 쫙 올라가면 그때서부터는 어떤 패턴? 나 잡아봐라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급등하는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만 가느냐? 아니죠.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바이오스마트스부터 해갖고 랩지노믹스부터 해갖고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나노엔텍이라든지 이렇게 안 올라갔던 요런 애들이 이제 다 튀는, 이거 앞에 거래량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튀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게 PHC라고, 근데 이건 못 갔다가 움직이는 거라, 근데 얘도 지금 왜 움직인가 봤더니 고점에서 올라갔다가 쭉 조정받았는데 이 조정받은 폭이 3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진 축에 속해요.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나서 거래량 봐봐요. 오늘 거래량 실리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앞전에 거래했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펼쳐주고 있다. 그래서 EDGC하고 PHC하고 녹십자 MS하고 이렇게 먼저 이끌어주는 종목이 있어서 랩지노믹스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없어서 좀 그런데 얘도 1등주, 2등주는 아니에요. 느낌은 한 5등주 정도 느낌? 그렇다고 10등까지 봤을 때에서 중간 정도는 됩니다. 꼴등은 아니에요. 꼴등은 아니고 중간 정도, 한 5등 정도 되는 종목이니까 뒤늦게 1등, 2등, 3등, 4등까지 다 움직이면 얘도 차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랩지노믹스는 지난번에 한번 급등했을 때에서 11.7% 수익 났던 종목이에요. 그때에서 팟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녹화 방송 돌려보세요. 그때 급등했을 때 팔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팔아라 그랬죠. 파신 분들은 다시 사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나노엔텍이 더 빠를 거예요. 바이오스마트나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2월 15일 날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엑세스 바이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추천 별로 안 했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서 거의 이제 진단키트 위주로 많이 얘기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전쟁 이슈로 뭐 흔들리고 뭐하고 뭐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어디였어요? 결국은 진단키트 쪽이었죠. 왜 그래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많이도 빠졌지만, 엑세스바이오 봐봐. 많이도 빠졌지만 거래량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만 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슈는 있으니까. 오미크론 감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위험하다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는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는 데서 밖에 나가면 우리가 죽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못 탑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지하철 타고 어디 가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존재는 아닌데 주식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움직이니까 그 거래량을 보고 그냥 주식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이슈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우리는 오미크론 감기인데 왜 움직이지? 왜 움직이긴? 세력들이 돈 놓고 울리니까 움직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제도 팔라 그랬고 오늘도 올라가갖고 수익률은 더 늘어났어요. 14%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절반은 팔아야 되고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EDGC가 넘어가면 얘도 넘어갑니다. EDGC가 넘어가면 얘도 넘어가요.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기타 법인이 어제 그저께에서 많이 사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 불안하니까 다 던지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열심히 사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개인들은 벌써 불안해서 다 던졌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더 위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잘하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EDGC가 이걸 해줘야 돼요. 상한가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녹십자 MS 한번 했더니 녹십자 MS 한번 진짜 상한가를 갔는데 이번에는 EDGC가 상한가를 가면 이번에는 엑세스바이오가 2등주로서 얘도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지 마세요. 오징어 다리를 남겨놓는 느낌으로 절반 이하로만 보유하셔야 되고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를 가게 되면
자, 그 다음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뭐죠? 바이오스마트가 가겠습니다. 2월 16일 엑세스바이오 상한가 가게 되면 바이오스마트도 상한가는 몰라도 얘도 따라갈 겁니다. 얘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따라가면 얘도 따라가는데 얘의 장점은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엑세스바이오보다는 바이오스마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차트가 너무너무 이쁘고요. 거래량 패턴도 너무너무 이쁘고요.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샀고 최근에 이렇게 지금 사서 가지고 있고 전고점까지 올라갔을 때에서의 목표 수익률이 엑세스바이오보다 큽니다. 얘는 전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목표 수익률은 35%. 엑세스바이오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목표 수익률은 다랑 한 20몇 프로예요. 23%. 그러니까 약 10%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얘가 더 유리하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바이오스마트, 그러니까 엑세스바이오가 그러니까 EDGC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따라갈 게 이제 2등주가 누구냐? 바이오스마트냐, 엑세스바이오냐, 이제 힘겨루기가 들어갈 텐데, 일단 거래가 실린 쪽은 거의 요거하고 쟤예요. 바이오스마트하고 엑세스바이오, 그 다음에 뭐 수젠텍 뭐 이런 애들, 수젠텍은 너무 많이 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2등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애들이 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가외국인들이 샀거든요, 최근에. 매직 거래량도 굉장히 좋고, 엑세스바이오와 함께. 그래서 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을 텐데 5.5% 수익일 텐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10에서 20%는 편안하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PH도 지금 23%대 올라가고 있고 EDGC 얘도 지금 9점 몇 %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덜덜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 이제 10% 가고 이제 갑자기 툭 튀면서 15%가 그러면은 얘가 이제 7% 10% 쫓아갈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6,500원까지는 본다 그랬죠? 빠진 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봐야죠. 그래서 6,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지금 시장 상황도 그러니까 재료들도 괜찮고 조만간에 11만 명에서 20만 명 가고 20만 명에서 40만 명이 아니고 60만 명 가고 이게 기하급수적이니까 60만 명에서 120만 명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호흡기 질환이라서 거기에 이제 주식들이 막 급등하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만 봐도 그런 이슈가 없어도 바닥권역에 있는 애들은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지면 무슨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네페스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이제 네페스로 가겠습니다. 2월 17일 어제 얘는 진단키트는 아니지만 바닥권역에 있죠. 바닥권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진단키트로 몰려가지고 쟤네들만 움직여서 그렇지 시장이 다시 안정적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얘네들도 바닥에서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안전해요. 다만 오늘 내일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왜? 진단키트를 해야지 지금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종목들은 그냥 안 빠지고 있을 뿐. 오늘 안 빠지잖아요. 미국 시장 뭐 미국에서 급락 나오고 뭐 지금 뭐 전쟁 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10% 빠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0.35%밖에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안 움직이고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것뿐. 그래서 한 2, 3,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이라 그랬지 뭐 몇 주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며칠 내 전쟁 난다 그랬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면은 일주일 지났는데 전쟁 안 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시장도 반등 나오겠죠? 그럼 얘도 반등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서는 전쟁이 안 나면 그냥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16일 날 전쟁 난다 그랬는데 16일 날 전쟁 안 났죠? 또 거짓말쟁이가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참으시면 돼요. 전쟁 안 나면 반등 나오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나노엔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노엔텍. 오늘 장중에서 다른 애들 다 플러스로 다 바뀌었는데 다 4%, 5% 올라가는데 얘 혼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얘는. 거래량 패턴도 괜찮은데.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하니까 현재 가격 7,000원. 좀 전에 7,000원인데 지금 7,010원인데 7,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패턴은 낙폭과대 패턴이고 앞에 거래 실린 부분이 좋아서 거래 실린 부분이 좋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보면 기가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와서 단타 치려고 그럼 얘도 빠진 폭에서 절반을 들어주게 되면은 한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800억 너무 가볍지도 않고 1,000억짜리는 아니에요.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무겁지도 않거든요. 딱 매매치기 좋은 딱 그 사이즈인데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가볍기 때문에 쟤네들이
저 EDGC부터 해갖고 다 쟤네들이 바이오스택이나 바이오스마트나 아니면은 바이오톡스텍도 좀 움직임이 좋은데 그런 애들이 이제 갑자기 10%대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이렇게 거래에 실린 얘가 쫓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2.5등 아니면은 3등 정도.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랩지노믹스는 거래량이 앞에 없었기 때문에 걔는 5등 정도 되지만 얘는 걔보다는 좀 더, 그래서 랩지노믹스보다는 얘가 좀 더 빠를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래량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좋으니까. 조만간에 어쨌든 11만 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14만 명, 20만 명 가는 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달 말에 20만 명 갈 거고, 다음 달에서는 뭐 30만 하루. 이게 누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놀라운 거. 이게 하루 확진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에 반응을 할 거다. 근데 저는 그 반응에 어떻게 하자? 먹고 빠져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투자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세력들이 올려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다 도망갈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야 돼요. 지금 자리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사서 세력들이 위에서 들어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길 때.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러겠죠. 뉴스에서. 이거 진단키트 관련주도 공장 너무 많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실적 무지하게 좋고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상증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도 어마어마하게 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실적으로는 최고다. 역사상 최고의 종목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주가를 막 상한가로 막 땡겨 올리잖아요. 그때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쫓아가는 사람들은 죄다 물릴 겁니다. 언제 사는 거다? 지금처럼 아무도 안 쳐다볼 때. 바닥일 때 사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피격 종목은 나노엔텍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나노엔텍 만나고 왔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죠. 낙폭과대 패턴이고 앞에 거래 실린 부분이 좋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7,000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 BNC. 한국 BNC 네, 25,500원에 10%입니다. 25,500원에 10%. 네. 뭐 산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네, 네. 제가- 사자마자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거 예. 작게 떨어진 게 느낌이 아닌데요, 이게 지금? 25,500원.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대충 벌써 한 20% 가까이 되는 것 20%, 같은데요? 네, 20% 좀 한 넘는 것 20%. 같은데. 네, 네. 일단은 매매 패턴은 맞았는데 일단 네. 여기서 좀 돌려야 되는데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이게 뭐 실적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떨어졌죠? 흑자 전환을 했는데 2년 전에. 올해는 적자 전환을 했군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2021년도 9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적이 쇼크네요, 쇼크. 지금 안 단기 좋아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1,900억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랩지노믹스나 엑세스바이오 말씀 따라 듣고 제가 그거는 참 좋은 편인데 수익도 내고 일부 그쵸. 팔고 했는데 이거 남의 말 듣고선 이거를 지난 순간 그러셨군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사셨으니까. 네네. 맞아요. 차라리 이걸 공략하지 말고 차라리 엑세스 바이오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지금 계속 수익이 14% 난 상태에서 지금 즐겁게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더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그냥 지난
이번 주도 그랬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네요. 이게 지금 2월 9일서부터 지금 별로 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손실이 벌써 20%가 넘어가 버렸는데 네네. 야, 이거는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고요. 네. 이게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벌써 예전에서 벌써 반영됐던 부분들이라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에서 반등을 박스권에서 여기를 지지하고 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저점 한번 깼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일단 네. 가지고 있다가 네. 2만 원에서 다시 2만 500원으로 들어줄 때 그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위험해 보이거나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이미 벌써 실적 나쁜 부분들은 이미 벌써 다 반영해서 이미 떨어진 부분들이고 네. 뭐 상패 위험이나 뭐 그딴 거는 전혀 그런 거는 없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뭐 투자 설명회라는 무슨 뭐 매거진이 왔더라고요. 그 산지도 안 됐는데 바로 원래 그냥 그건 또- 주주들한테 그냥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곧 3월달, 4월달이면 이제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실적 발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해서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다 이게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투자 설명이라든 이런 부분들 다 있을 예정이라 네. 그런 거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받고 그냥 그러구나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냥 주가는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진 부분들이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 다시 시장이 네. 반등 나오면 2만 원에서 2만 500원으로 올라올 때 네. 다시 상담받거나 거기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노엔텍은 매수했습니다. 매수하셨어요? 말씀- 지금 잘 네. 올라가고 있던데. 네. 네, 더 올라갈 잘 거니까 따라갈게요. 여기서 복구를 많이 하세요. 여기 얘가 이 나노엔텍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게 한 8,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8,000원 네. 올라가야 뭐 그래봐야 뭐 11% 올라가는 건데 뭐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래봐야 11%밖에 안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11%라도 어떻게 한번 바꿔이는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국 BNC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저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D 바이오 센서요. SD 바이오 센서.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7,600원에 30%인데. 뭐 57,600원에 30%? 네. 이것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편의점에 SD 바이오 센서 제품이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딱 진단키트만 움직이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랬으면 얘도 벌써 오늘 급등이 나왔을 텐데 그냥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근데 다른 건 좀 다 올라가는데 왜 이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직 올라갈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겠죠. 뭐. 결국은 갈 것 같아요. 여기 전저점 자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지지하고 있다가 양봉 나오면 그때 얘도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그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들어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자, 원전 테마 한전기술. 회사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니까 한전기술을 제가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죠. 언제 추천했냐면 2020년도 요 바닥에 있을 때 15,000원인가? 17,000원인가? 그때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가갖고 한 500%, 하여튼 500%인가 600%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거 왜 추천했냐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한전기술은 원래 좋은 회사입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때 2020년도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 강의 자료를 준비했을 때도 원전 테마, 그러니까 뭐 신재사인가 뭐 그딴 건 모르겠고 저는 원전 테마만큼은 좋게 본다.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전기술, 물론 한전 KPS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때 떠 있어갖고 맞아, 한전 KPS라든지 저쪽에 한전산업이라든지 얘네들은 그때 당시 얘가 아니었나? 한전 KPS 2020년도 하여튼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근데 원전태 뭐가 강하게 움직여서 그 셋 중에서는 얘를 추천했었던 이게 너무 많이 떠 있어갖고 안 보이는 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낮추면
이 2020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올라간 거 없어도 이런 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전기술로 가면 그때 왜냐면 제가 그 한전산업, 한전 KPS 그걸 보면서 뭐가 올라가 있길래 그러면 쫓아가겠네 해갖고 추천한 기억이 나거든요. 한전 KPS. 사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2020년 얘였나? 일단 뭐가 하여튼간 이렇게 올라갔길래 그래서 쫓아갈 종목으로 한전기술인가 한전산업인가 둘 중에 하나를 추천했어요. 한전기술이 맞을 거예요. 한전기술이었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조정 한 차례 받고 박스권 영역인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85,500원. 그럼 매매 대응만 하시면 돼요. 매매 대응만. 그러면은 9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저야 뭐 15,000원, 17,000원대 추천해가지고 지금도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300% 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팔았을 거예요. 다 팔았겠지만 지금 이 취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본다면 좋고요. 매매도 가능하다. 그래서 9만 원까지는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한국콜마. 자, 화장품 관련주, 어제도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화장품들이 제일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54,500원에 10%. 물려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차트 보겠습니다. 54,500원. 손실이 아직 20%. 꽤 고점에 샀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살 게 아니었는데 뭐 갖고 가야죠 뭐. 결국은 리오프닝은 할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이 소비주들을 이게 기대감이 움직인 거거든요.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도 뭐 조만간에 뭐 마스크 벗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마스크 벗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 마스크 벗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달 된다고 여러분 마스크 벗겠어요? 아직 날씨 추워서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마스크 쓰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마스크 예전에 10년 전에는 마스크 썼다고 그러면은 뭐 여기 뭐 수술했나 뭐 이런 이제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마스크 써도 아무 꺼리낌이 없죠. 근데 쓰다 보니까 오히려 편해져. 처음에는 불편해도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스크도 처음에선 답답한 마스크였는데 요즘에서는 좀 편안한 마스크도 생겼고 어쨌든 오히려 안정감이 있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그래서 마스크 쉽게 안 벗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갑자기 20만 명 갑자기 돌파, 그러면 사람들이 쇼킹을 받겠죠. 아니 10만 명 돌파한 지가 언젠데 갑자기 20만 명? 그러다가 갑자기 50만 명 돌파, 그러면 더 쇼킹하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갑자기 한번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뭔가 이상한 악재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라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되게 약하대요. 근데 이게 아주 작은 확률로 그 다음 변종이 굉장히 독한 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확률이에요. 작은 확률인데 그 다음 변종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을 다 죽이더라. 치명률이 막 90%더라. 걸리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급락하겠죠. 근데 저는 그 뉴스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항공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애들. 어쨌든 그때서 더 추가 매수하시고 결론은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가세요.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다시 6만 원까지는 올라온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자, 매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136,500원에 10%. 거의 꼭대기죠. 이 고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샀다라는 것은 이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했잖아요. 강했기 때문에 강한 걸 믿고 돌파할 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못했죠?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안 빠져나오고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18%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8%짜리에서 지금 손절할 것이냐? 조금 늦긴 했는데 반등 나오면 그냥 잘라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팔 때 같이 팔아야 돼요. 그럼 쟤네들 왜 파는 거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파는 거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2만 원짜리가 16만 원 갔으니 8배 올라갔네.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건데 아직 그렇게 시장이 나쁘질 않으니까 요 자리 지금 아직 주추세라 그래갖고 아직 주추세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 나오면 한 13만 원? 13만 원 정도 왔을 때는 그냥 잘라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 줬다가 약하게 반등 주면 12만 원 줬다가 도로 빠지면 10만 원 깨지고 9만 원 깨지고 8만 원 깨지고 이것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시황 점검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나노엔텍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7,000원 잡아주셨는데 현재는 3.91% 상승한 7,1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바이오주, 해운주, 화장품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85% 하락한 2,72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5% 빠지면서 86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박스권에 있으면서 급락은 없는데요. 급락을 하면 안 돼요. 급락은 없는데 시장이 어지러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 상태는 안 좋고, 근데 저는 안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급락을 안 할 거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안 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종목들이 안 움직일 때는 테마주들이 아주 극성을 부려요. 다시 얘기하면 테마주들이 수익률이 무지하게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런 잡테마주들이 뭐냐? 정치 테마주들과 그다음에 바로 저 진단키트 제약바이오주들인데 지금 EDGC 튀기 시작했습니다. 자, EDGC 한번 볼게요. 자, EDGC.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왜 움직이는구나. 예를 들어서 윤석열 관련주에 갖고 오늘 승일이 급등 나오거든요. 급등이 아니고 상한가를 갔어요. 그 외에서도 윤석열 관련주 다 급등 나오는데 근데 정치 테마주는 하지 마세요.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 나오고 아주 정신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매매하기가. 근데 왜 지금 그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오늘 윤석열 관련주도 다 급등 나오거든요. 왜 저쪽에 있는 EDGC가 급등이 나오느냐. 시장 자체가 정상적인 종목들이 안 가겠다. 잡주 테마만 움직이겠다. 시장 급락은 안 시키겠다. 잡주 쪽으로 물량들이 다 몰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들이 다 글로 쓸려갖고 이때다 싶어갖고 움직이는 건데 왜냐면은 지금 11만 명 넘어갔고요. 확진자. 조만간에 15만 명, 17만 명, 20만 명, 25만 명, 30만 명, 40만 명. 이런 이제 시기에 지금 벌써 그런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이슈가 집중이 되면서 돈들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잡주가 움직일 때에선 잡주를 해줘야 돼요. 지금 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한 박스권 장인데 지금 EDGC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10%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이제 탄력들이 붙게 되면 그 다음에 쫓아갈 건데 그럼 뻔하죠. 뭐 거래 실려 있는 바이오스마트 요런 애들 요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직 거래량 없는데 거래 실리면 잘 보세요. 거래가 실리면 지금 왜냐면은 EDGC가 발동이 걸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 2등주가 이제 엑세스 바이오냐 나노엔텍이냐 아직은 별거 아직 없는데 거래가 실리면 거래가 지금 가벼운 애들은 원래 이 잡주가 움직일 때선 가벼운 애들은 상한가도 잘 가는데 아직은 거래가 안 실리는데 거래가 실리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흔들 때 그러니까 쫓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쫓아가면 안 돼요. 제 스타일 알죠? 쫓아가지 말고 가격이 싸지면 쌀 때 바닥에서 잘 주워 담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3%짜리가 10% 가고 15% 가고 그냥 상한가만 가면 땡땡 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점상한가 가고 고가놀이를 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잡주로 몰리면 그러니까 EDGC 흐름을 보면서 EDGC는 제가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거래도 실리고 있고 오늘 거래량이 몇만 주가 실렸냐면 벌써 EDGC는 1,300만 주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1,290만 주인데 벌써 이 정도 실렸는데 오늘 종가까지 한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벌써 장 시작한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6시간 반까지니까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는 실린다고 봐야죠. 그럼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럼 누가 들어왔느냐? 여러분이 샀습니까? 사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산 게 아니란 말이야. 세력들이 돈들이 들어서 땡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이게 올라가면 나머지 애들도 쫓아가겠죠. EDGC는
앞전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했던 적도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모양이라 요거 다음으로 다른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지금 바이오스택도 6.9% 지금 튑니다. 이건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것도 진단키트인데 이렇게 얘도 6.9%그 뒤에 쫓아가고 하여튼 하나둘 이제 쫓아가는 대웅제약도 움직이네요. 대웅제약도. 그래서 지금 이런 대웅제약은 모양이 좋네요. 살 수는 없는데 모양이 좋죠. 강하죠. 이것도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대웅제약. 얘는 편의점에 판매를 하죠. 그 레피젠이었나요? 레피젠이 딴 거였나? 하여튼간 그랬던 걸로 일동제약이 레피젠이었구나. 하여튼 대웅제약도 진단키트 쪽인데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휴비스. 워낙 얘도 움직인 게 없어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12,000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하나.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마시고요. 저항대 부딪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12,000원대 샀던 게 제일 안 좋게 사신 자리인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보유해야지. 추가 매수 할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갖고만 있어도 7,500원에서 8,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12,000원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걸 텐데 12,000원 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달 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연과 환경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매수 가격은 2,063원. 이거 어제 질문 주셨던 분인데 어제랑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아요. 어제도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어제랑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 파라다이스. 자, 카지노 관련주. 자, 소비주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번 정도는 흔들어 줄 겁니다. 그때에서 저점 매수 다시 하셔야 되고 이분 매수 가격은 17,700원. 최근에 사셨나? 아닌데 어제가 고가가 17,650원이니까 아마 이쪽에서 사다가 물려갔다가 지금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은 날 겁니다. 수익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많이 파시면 돼요. 그리고 뭐 조금 욕심을 내겠다. 그 부분은 2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만 원이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럼 2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뭐하러 팝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2만 원까지 간다고 해도 중간에 다시 14,000원으로 마이너스 15%, 16% 빠지는 거는 각오하시고 그래서 수익이 나면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거나 조정받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국은 저는 간다고 봅니다. 소비주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냥 묻어놓고 가져가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에서 전 세계 인구가 50억, 60억 인구가 종말이 되지 않고 저는 이게 상황이 끝날 거라고 저는 거기에다 저도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다라 배팅했기 때문에 저는 2만 원 이상으로 간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류가 종말하고 멸망한다 생각을 하면 이걸 주식도 하면 안 되고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저는 좋게 본다는 거. 자, 다음 녹십자 MS. 녹십자 MS. 매수 가격이 중요한데요. 14,000원. 이거 예전에 물리신 거네요. 14,173원. 지지난주에 이 녹십자 MS를 여기서 강의를 했을 때에서 조정받으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가격을 찝어줬을 때 여기서부터 가격대였을 거야 아마 8,000원인가 7,500원대 요 사이에 이때 1차 매수 가격이었는데 그거를 강의를 들었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엊그저께 상한가 한번 먹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물타기도 못하고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보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가 위쪽으로 돌파가 될 확률은 있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12,000원까지는 가능한데 14,000원까지는 복불복이에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막 갑자기 막 40만 명 갑자기 막 80만 명 이러면 진짜 막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막 그렇게 안 되더라도 기사만 그렇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는 난리가 난다는 이게 나오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잠시 뒤에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이 흔들어도요, 이거는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기선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니까 불안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